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25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관한 기사가 하나 오늘 CBS 노컷뉴스라는 곳에 떠서 정치권의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우선 그 기사 내용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우리 공화당에 경고를 보냈다, 뭐 이런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경고의 내용은 지금의 우리 공화당 체제로는 선거를 치르기 어렵다, 이런 내용을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우리 공화당에 말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게 이제 24일 어제자로 해서 뭐 확인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게 그러면 그 취재원이 누구냐, 뭐 그냥 복수의 정치권 관계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당내 핵심 관계자 코멘트로 나옵니다. 뭐냐면, 자, 지지율이 침체 상태고, 그 다음에 현역 의원들이 더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총선을 제대로 치를 수가 있겠느냐라는 취지로 말했다. 취지라는 거는 그러니까 워딩,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요런 단어를 요렇게 써가면서 했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한국당과 당장 손잡으라는 것은 아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이제 수감 생활 중에 9월 17일에 이 어깨 수술을 받기 위해서 한 병원에 입원을 했고요. 그래서 그 수술을 했고, 그 후에 이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잘 아시다시피 만나는 사람은 유일하게 유영하 변호사 외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당에 전달했다 그러는데, 유영하 변호사 본인은 이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또는 일부 기자들과의 통화에서 사실 무근이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누군가 아마 자가 발전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내가 그냥 놔두고 있다, 이런 식으로 논평을 했습니다. 보도의 내용은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전했다고 하는데 유영하 변호사 본인은 부인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기사를 어디까지 믿어야 될까? 제가 기사 내용을 이렇게 쭉 보니까 기사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 짜임새가 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서 또 유영하 변호사는 뭐 부인하고 뭐 그러면서 뭐 또 당내 뭐 이제 홍문종 공동대표하고 조원진 공동대표가 뭐 갈등설 얘기도 갑자기 나오고, 그래서 얼핏 보면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홍문종, 조원진 두 공동대표 간의 갈등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본인들도 뭐 갈등설까지는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봐서는 갈등이 있긴 있는 모양인데, 만약에 이런 체제로는 이라는 표현을 썼다면 이 두 사람 간의 갈등을 얘기하는 것 아닌가. 지지율이 정체도 정체지만 대표 거기 현역 의원 딱 둘인데 그 현역 의원 둘이 싸우고 있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지율도 한국갤럽이나 이런 데 조사를 보면 대구 경북에서도 2%를 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뭐 전국적으로는 얘기할 것도 없고, 오히려 그냥 뭐 한국당 후보들이 당선되는 걸 그냥 저지하는 역할밖에는 되지 않는다, 약간 분열의 씨앗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얘기를 했다면 이런 체제라는 것은 공동대표 두 명이 서로 싸우는 그런 우리 공화당 체제로는 총선을 어떻게 치르겠느냐 라는 의사표시일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실 자체를 유영하 변호사가 통째로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물론 뭐 이러이러한 취지로 얘기했다, 뭐 이제 그게 노컷뉴스의 당내 핵심 관계자의 코멘트이긴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동안의 정치적인 부분에 관해서 코멘트할 때 이렇게 디테일하게 코멘트를 잘 안 합니다. 뭐 지지율이 떨어지고 현역 의원들 별로 안 들어오고, 왜 그러냐면
내년 총선 체제가 되려면 이번 정기국회는 끝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시점상으로 지금 5개월 한 20일 정도 남았는데 시점상으로 이런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놓기가 너무 이릅니다. 그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동안에 써왔던 어떤 정치적인 그 어휘구사, 화법 이런 걸 보면 이 당내의 핵심 관계자라는 사람이 제기한 이런 화법하고는 제 느낌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취지의 발언이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디테일하게 뭘 지적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거는 허위의 기사, 유영하 변호사가 나중에 얘기했듯이 그 누군가의 자가발전. 그러면 우리공화당으로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우리공화당을 지지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해야 유리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오히려 그게 아니고 거꾸로입니다. 그러면 자가발전이라는 표현도 사실은 적당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일까? 제가 보기엔 그 당내에 뭐 갈등이 상당히 뭐 대표 간에도 갈등이 있다고 하니까 또 이제 그 위원장들, 지구당 위원장들, 지역 위원장 또는 당협 위원장들 간의 갈등도 상당히 있고 뭐 거기가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산만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도부를 흔들기 위한 누군가의 언론 플레이 아닌가. 저는 그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기사에 보면 또 다음 달 중순 이전에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있다. 또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다음 달 중순이면 11월 중순이죠. 11월 중순. 11월 중순이면 정기국회 끝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저는 그 가능성도 별로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말 정치적 메시지를 낸다면 그거는 11월 중순보다는 아마 연말 또는 내년 초 정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무슨 얘기냐면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면 아마 여야 할 것 없이 전부 다 총선 체제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다른 때보다 조금 일찍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준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총선 체제로 들어간 다음에 총선 체제로 들어가는 거의 첫 번째는 사실 여권이든 야권이든 우선 선거법이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거법이 만약에 통과돼 버린다면 격변이 일어나죠, 정말. 그렇게 된다면 이제 한국당으로서는 자, 이 선거법 체제 하에서 선거를 보이콧할 것이냐 말 것이냐부터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준연동형 비례대표가 정말 된다면 그러면 한국당은 영남권에서 비례대표를 거의 못 얻을 것이 확실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지역구에서 많이 당선되면 비례대표는 가져갈 수가 없죠. 그렇게 된다면 한국당이 그냥 영남권에서 다 당선되는, 어차피 대부분 다 당선이 될 텐데 상당수가, 그렇다면 아예 영남권에는 비례대표 공천을 안 하거나 아니면 비례한국당 이런 거, 비례대표만, 그러니까 지역구 후보를 전혀 안 내고 비례대표만 내는 비례한국당. 그래서 영남권 유권자들로 하여금 지역구는 한국당을 찍게 하고 그 다음에 정당 투표는 비례한국당을 찍게 하는, 아마 이런 식의 편법을 동원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이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뭐 저는 지금까지 통과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혹시 또 이 한국당이 대응을 잘못해서 이게 통과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이 문제가 어떻게 정리되느냐는 그 결론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정치판에 메시지를 던진다? 공허한 얘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정도를 모르고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거법 처리가 우선 된 다음에 메시지를 내더라도 낼 것이다. 그것은 바로 다음 달 중순이 아니고 아마도 12월 말 또는 내년 초, 그렇게 돼야 또 뭐 선거법이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되고 나서 또 보수면 보수 아니면 진보면 진보, 그러니까 한국당 중심, 민주당 중심의 어떤 정계 재편 움직임 내지는 선거연대 움직임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움직임이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된 상황 또는
가시화됐다가 교착 상태에 만약 빠졌다. 예를 들어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선거연대를 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통합은 물 건너가고 선거연대를 하기로 하고 구체적으로 협상에 들어갔는데 서로 자기네들 주장을 양보하지 않아서 만약에 교착 상태에 빠졌다 그럴 경우에 훈수로 뭐 한마디를 던진다든가 이럴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 스타일로 보면 한국당을 지원할 가능성 없죠. 없는데 또 현실을 보면 아니 당 지지율이 뭐 1점 몇 프로 뭐 2%도 안 되는 그런 우리공화당 가지고서 정말 선거를 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이 밉더라도 더 미운 사람이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 이 사람들을 응징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편을 택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 아예 메시지를 안 내거나 내더라도 이런 상황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뒤에 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 노컷뉴스의 이 보도는 제가 보건대는 당내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당내에서 지금 현재의 지도부를 흔들려는, 지금 지도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메시지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당을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메시지가 없어도 마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뜻을 받들고 있다 우리가. 그래서 이름도 우리공화당이고,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어받은 정당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프레임을 포장을 해서 정치를 하고 있는 데가 우리공화당이에요. 그런데 이 우리공화당이 지금 국민 다수의 지지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정기국회가 끝나고서 내년 총선 체제에 어떤 식으로든 대비를 하려면 우리공화당을 포함해서 한국당, 바른미래당 일부, 그 다음에 우리공화당 뭐 이런 한국당 계열의 정당이나 정치 세력 이런 데가 선거 연대를 모색할 가능성 저는 꽤 높다고 보거든요. 완전 통합 뭐 그 가능성도 전혀 없진 않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러나 완전 통합까지는 아니어도 선거 연대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는데 플랜 B로 그럴 경우에는 우리공화당도 거기에 참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여를 안 할 경우에 선거 결과는 참담한 패배이면서 또한 결국은 한국당의 의석 확대를 저지했다. 이런 비판을 우리공화당이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당은 그래도 한국갤럽조사로 보면 뭐 거의 뭐 30% 육박하는데 우리공화당은 2%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각 지역구별로 예를 들어서 한 뭐 1000표, 2000표를 우리공화당이 가져간다. 그랬을 경우 그것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한국당 후보의 당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판의 초점이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한국당 후보한테 갈까요? 아니죠. 우리공화당한테 갑니다. 우리공화당은 어차피 당선되지도 않을 거면서 너희가 공천했기 때문에 지금 야당이 의석을 잃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나오죠. 그런 부분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고 정치적 메시지를 낸다면 내는데 그 시기는 지금은 아니다 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정치적 메시지를 안 낼 가능성이 저는 뭐 크다고 보고, 낸다면 뭐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 아마 내겠지만 짧은 메시지로 낼 것이다. 뭐 예를 들어서 연대가 중요하다든지 뭐 이런 식의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이 노컷뉴스는 자가 발전도 아니고 당내 어떤 갈등의 소산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은 현 우리공화당 지도부를 흔들려는 누군가의 언론 플레이일 가능성이 높다. 그건 그냥 이제 제가 분석하는 것이고요. 뭐 CBS 노컷뉴스야 뭐 누구한테 정확하게 하여튼 뭐 취재를 했다고 주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기사를 본 제 느낌은 뭐 누군가한테 듣기는 들었을 텐데
그 전체적인 그림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 아마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